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진심이 아닐까봐 불안해하셨던 적 있으시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바람둥이 남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바람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언어 패턴이 있다는 걸요.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불성실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말들을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마치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바람둥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너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200상의 커플들에게 일주일 동안 일기를 쓰게 했는데 애인을 의심했던 횟수와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끌렸던 횟수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상대방을 자주 의심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본인이 다른 이성에게 더 많이 끌렸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영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마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도 분명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의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의심하나 했더니 자기가 그러고 있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네가 제일 좋아라는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정말 달콤한 사랑의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제일이라는 단어예요. 왜 굳이 제일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를 사랑해 또는 너가 좋아라고 하지. 굳이 순위를 매기지 않거든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남성들은 여러 여성에게 똑같은 말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말이 여성들을 기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마치 검증된 대사처럼 사용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말에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말은 바람 피우지 마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연인 관계에 있으면 바람 피우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당연히 성실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람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본인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에게 미리 못을 박는 거죠. 마치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난 바람 안 피워라는 강한 부정이에요. 앞에서 말한 바람 피우지 마에 대해 너도 그러지 말라고 가볍게 받아쳤을 뿐인데 갑자기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떳떳한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텐데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부정한다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럴 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거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는 나 못 믿어? 라는 원망 섞인 말이에요. 바람둥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의심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이것도 투영 효과의 한 종류예요. 실제로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오히려 저를 의심쟁이라고 비난해요 라는 거래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패턴인 거죠. 여섯 번째는 날 구속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연인이 정당한 의심을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이를 구속이나 집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죠? 상대방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건전한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궁금함이나 걱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누구랑 만났어? 왜 이렇게 늦었어? 같은 질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질문마저도 구속이라고 말한다면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곱 번째로 정말 확실한 신호는 내 폰 만지지 마예요. 요즘 시대의 휴대폰은 정말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연인 사이라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폰으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함께 보는 정도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게 휴대폰을 지키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가고 수시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심지어는 업무용이라면서 폰을 하나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언니는 남자친구 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려서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폰을 확 낚아채면서 스팸 문자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자와의 카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뻔한 거죠. 여덟 번째는 많이 바빴어라는 핑계예요. 물론 현대인들이 다 바쁘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바람둥이들의 바쁘다는 핑계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어요. 연락이 몇 시간씩 안 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회식이 길어져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바쁜 사람이라면 미리 말해주거나 짧게라도 중간중간 안부를 물어봐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뻔한 핑계를 대는 거죠. 아홉 번째는 정말 화가 나는 말인데 남자는 다 그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별을 핑계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거거든요. 마치 남자라서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남성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열 번째는 돈이 없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인색해지거나 평소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여러 명에게 돈을 써야 하니까 정작 진짜 연인에게 쓸 돈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고 해요.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가계부를 쓰자고 하거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더욱 불편해해요. 11번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라는 애매한 대답이에요.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다른 여성과 약속이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매하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하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날은 안 되는데 다음 주는 어때?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줘요. 하지만 바람둥이들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서 더 좋은 약속이 생기면 언제든지 약속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12번째는 그쪽이 먼저 꼬신 거야 라는 책임 전가예요. 바람이 들통났을 때 바람둥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에요. 나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술 먹고 실수한 거야.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관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개의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중 80% 이상이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선을 지키거든요. 지금까지 바람둥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12가지 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계신가요? 한두 개 정도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여러 개가 겹친다면 조심스럽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을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냉정하게 관찰해 보시고 만약 정말 의심스럽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연애 초기부터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핑계가 많은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사랑을 지켜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은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만약 지금 관계에서 계속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과연 그게 건강한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편안하게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